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6화를 시작합니다. 2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마을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3명의 청년이 내렸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한 명은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두리번거리며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을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가장 키가 큰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한결이에요. 28살 부산에서 왔어요. 영상 제작 일하다가 귀농 결심했어요. 마지막 청년, 가장 어려 보이는 청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이고요. 26살입니다. 대전에서 왔어요.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왔소.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와주니 반갑소. 먼저 숙소로 안내하겠소. 새 청년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공동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농사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노을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농촌 생활은 도시와는 많이 다를 텐데. 다음 날 아침,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최지훈 씨가 새 청년을 데리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농기구 사용법을 배울 거예요. 먼저 트랙터부터요. 정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트랙터요? 저 운전 자신 있어요. 서울에서 10년 운전했거든요. 최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랙터는 자동차랑 좀 달라요. 조심하셔야 해요. 정민우는 자신만만하게 트랙터에 올라탔습니다. 괜찮아요. 차는 다 비슷하잖아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정민우가 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갑자기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뒤로 가요? 최지훈 씨가 급히 외쳤습니다. 기어가 후진이에요. 브레이크. 정민우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트랙터가 더 빠르게 뒤로 갔습니다. 으악! 뒤에 있던 빈 수레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수레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트랙터에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최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한편 이한결은 소 축사를 견학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소는 순해요. 한번 만져보시오.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안 물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소가 왜 물어요? 겁쟁이네. 이한결이 손을 뻗어 소를 만졌습니다. 소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이한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소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박철수 할아버지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요즘 애들은 소도 무서워하나?
이한결은 엉덩이에 묻은 소똥을 털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도윤은 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뿌리째 뽑는 거요. 힘껏 잡아당기면 돼요. 김도윤이 배추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줘서 배추가 뽑히면서 김도윤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흙바닥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지. 김도윤은 일어나며 흙을 털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 세 청년은 회관에 모였습니다. 정민우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한결의 바지에는 소똥 자국이 남아 있었고 김도윤은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정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울에서 일할 땐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농사가 낭만적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르네요. 세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강민재 씨가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이 앱으로 온도, 습도, 물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정민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나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농사 잘만 지었어. 옛날엔 다 손으로 했어.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코웃음 쳤습니다. 효율? 농사는 효율로 짓는 게 아니요. 정성으로 짓는 거요. 정민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론 부족하잖아요. 기술도 필요하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요즘 애들은 기계만 믿어. 흙을 만져봐야 아는 거요. 정민우도 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기술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민재 씨가 급히 중재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전통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죠. 함께 쓰면 더 좋고요. 한편 이한결은 김춘자 할머니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잎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걸 골라야 해. 이한결이 배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물렁물렁해. 이거. 할머니가 다른 배추를 집었습니다. 이한결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애들은 장도 못 봐. 배추도 못 고르면서 뭘 해먹고 살았어? 이한결이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할머니, 도시에서는 배추 고를 일이 없었어요. 다 마트에서 사면 되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요.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사 먹으니까. 이한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마트가 편하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할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편한 것만 찾다가 사람이 바보 돼. 이한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할머니가 너무 고집세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윤은
홍기철 할아버지와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톱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무는 결을 따라 자르는 거요. 그래야 깨끗하게 잘려. 김도윤이 톱을 잡고 자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을 빼. 너무 힘주면 톱날이 휜다. 김도윤이 힘을 빼고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이제 좀 되네. 김도윤이 톱질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전동톱 쓰면 더 빠른데 왜 이걸 쓰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전동톱은 시끄럽고 손맛이 없어. 손으로 해야 정성이 들어가.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빠른 것만 좋아하네. 천천히 해도 괜찮아. 급하면 사고나. 김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느린 걸 좋아하시지? 저녁 세 청년은 다시 숙소에 모였습니다.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너무 고집세시지 않아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질 않으시네.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옛날엔 이랬다. 요즘 애들은 모른다. 이런 말만 하시고.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세 청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마을 송악마을에서 도전장이 왔습니다. 도전장이요? 네. 체육대회를 하자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요. 황대식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종목인가요? 이장님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줄다리기, 계주, 윷놀이, 족구, 총 4종목입니다. 소담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재밌겠네. 하자.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송악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던데. 홍기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해보고 지면 억울하잖소. 윤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청년들 있잖아요. 정민우 씨, 이한결 씨, 김도윤 씨도 계시고. 사람들이 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잖소. 함께 해줘야죠.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까요? 아직 농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농사랑 체육은 다르지. 젊으니까 잘할 거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야 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있어요. 매일 저녁 연습하면 될 것 같소?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체육대회 준비팀을 꾸립시다. 종목별로 나눠서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줄다리기 팀은 힘센 사람들로 박철수, 홍기철, 최지훈, 정민우, 황대식 등입니다. 계주팀은 빠른 사람들인 윤하늘, 박자연, 이한결, 최지훈입니다. 윷놀이 팀은 어르신들, 소담 할머니, 김춘자 할머니, 박천호 이장님입니다. 족구팀은 청년들 중심으로 정민우, 김도윤, 이한결, 최지훈, 강민재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첫 연습날, 줄다리기 연습장. 박철수 할아버지가 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힘껏 당겨야 하는디 호흡을 맞춰야 해요. 정민우가 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손은 이렇게 엇갈리게 잡아야 미끄러지지 않아. 정민우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이제 됐네.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겨. 사람들이 힘껏 당겼습니다. 그런데 정민우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정민우를 일으켜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해봅시다. 정민우는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주 연습장. 윤하늘 씨가 바통을 들고 말했습니다. 바통은 이렇게 주고받아야 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한결이 물었습니다. 제가 달리기 잘하는 편인데 순서는 어떻게 정해요? 윤하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달려보고 정해요. 연습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한결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윤하늘 씨보다 조금 느렸지만 박자연 씨보다는 빨랐습니다. 윤하늘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결 씨 잘하시는데요? 이번 주자 맡아주세요. 이한결이 웃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족구 연습장. 김도윤은 족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공을 차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렇게 발등으로 차면 돼요. 김도윤이 공을 찼는데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강민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김도윤이 다시 찼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힘 빼고 차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김도윤이 힘을 빼고 찼습니다. 공이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오, 됐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윷놀이 연습장. 소담 할머니가 윷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윷놀이는 운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해. 김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언제 잡고 언제 가야 하는지 판단해야 해. 박천호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호흡 맞춰야 이겨요. 새 어르신은 윷을 던지며 연습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간식을 먹었습니다. 정민우가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줄다리기 연습 때 알려주신 것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배우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전통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옛날 방식이 다 쓸모없는 건 아니요. 근데 새로운 것도 필요하긴 해. 너가 말한 거 생각해 봤는데 스마트팜도 괜찮은 것 같더라. 정민우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좀 고집이 세긴 한데 좋은 건 좋은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이한결은 김춘자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시장에서 배추 고르는 법 알려주신 거 도움이 됐어요. 어제 제가 직접 골라봤는데 잘 골랐대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조금씩 배우는 거요.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돼요. 도시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사는 게 다 배우는 거요. 나도 너한테 배우는 거 있어. 저한테요? 그래. 카메라 쓰는 거, 컴퓨터 하는 거. 나도 배우고 싶어. 이한결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김도윤은 홍기철 할아버지와 목공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만든 의자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하면 돼.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 실수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급하면 사고나. 근데 가끔은 빨리 해야 할 때도 있어. 너가 말한 전동톱도 때로는 필요하긴 해. 김도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도 옛날 사람이지만 새로운 것도 배워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청년은 다시 숙소에 모였습니다.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고집 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함께 일하는 게 재밌어요. 정민우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적응하고 있나 봐요. 노을마을에 세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노을마을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송악마을 운동장에 노을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송악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송악마을 이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노을마을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경기 합시다. 박천호 이장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즐겁게 합시다. 첫 종목은 줄다리기였습니다. 양쪽 팀이 줄을 잡았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비, 당겨. 노을마을 팀이 힘껏 당겼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정민우도 힘껏 당겼습니다. 송악마을도 지지 않았습니다. 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더 당겨. 노을마을 팀이 마지막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그리고 줄이 노을마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비, 노을마을 승.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정민우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계주였습니다. 1번 주자 윤하늘, 2번 주자 이한결, 3번 주자 박자연, 4번 주자 최지훈.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비, 윤하늘 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1등으로 바통을 넘겼습니다. 이한결이 바통을 받아 달렸습니다. 송악마을 주자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박자연이 바통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처졌습니다. 마지막 주자 최지훈이 바통을 받았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최지훈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점점 따라잡았습니다. 결승선 5m 전 나란히 달렸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최지훈이 조금 앞섰습니다. B. 노을마을 승.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2승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윷놀이였습니다. 소담 할머니, 김춘자 할머니, 박천호 이장이 앉았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윷을 던졌습니다. 도. 김춘자 할머니가 말을 옮겼습니다. 송악마을도 윷을 던졌습니다. 개. 경기가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담 할머니가 윷을 던졌습니다. 윷.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윷이다. 노을마을이 이겼습니다. 3승. 마지막 종목은 족구였습니다. 정민우, 김도윤, 이한결, 최지훈, 강민재가 출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민우가 공을 받아 패스했습니다. 김도윤이 공을 받아 찼습니다. 공이 골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송악마을이 역습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0대1. 노을마을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한결이 패스했고 최지훈이 슛을 쐈습니다. 골. 1대1. 경기가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1분 정민우가 공을 잡았습니다. 김도윤에게 패스했습니다. 김도윤이 골대 앞에서 슛을 쐈습니다. 공이 골대로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 2대1. B. 경기 종료. 노을마을이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이겼다. 정민우, 김도윤, 이한결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홍기철 할아버지, 소담 할머니도 달려와 청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가 이겼다. 최종 결과 노을마을 4승, 송악마을 0승, 노을마을의 완승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양쪽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뒤풀이를 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송악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노을마을 정말 강하시네요. 특히 젊은 분들이 훌륭했습니다. 박천호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해줬소.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셔서 가능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정민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잘했어. 우리 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 정민우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한결이 김춘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윷놀이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재밌었어. 너도 달리기 잘하더라. 할머니 덕분에 자신감 생겼어요. 김도윤이 홍기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족구 이긴 거 믿기지 않아요. 제가 골 넣을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연습했으니까 된 거지. 넌 잘했어.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힘났어요. 소담 할머니가 새 청년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새 청년이 다가갔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처음 왔을 때 기억나? 트랙터 부딪히고 소똥에 앉고 배추 뽑다가 넘어지고. 새 청년이 웃었습니다. 네,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 트랙터도 운전하고 소도 안 무서워하고 배추도 잘 뽑잖아.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요. 처음엔 서툴러도 배우면서 나아지는 거. 그리고 함께하면 더 빨리 배우는 거.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집 세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너희가 버릇 없다고 생각했어. 모두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 서로 배우고 같이 일하고 함께 이기잖아. 그게 마을이요. 나이도 출신도 상관없어. 함께 하는 거요. 김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고향 같아요. 정민우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느낌 못 받았어요. 여기는 가족 같아요. 이한결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소담 할머니가 새 청년을 안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너희 집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노을마을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건 함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노을마을은 체육대회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3명의 청년이 노을마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정민우, 이한결, 김도윤. 이들은 처음 왔을 때 서툴렀고 실수도 많았고 어르신들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함께 연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기면서 그들은 마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정민우는 서로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춘자 할머니와 이한결은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에게 삶의 지혜를, 청년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줬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와 김도윤은 느림과 빠름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세대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을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민우는 말했습니다. 여기가 고향 같아요. 그 말이 노을마을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노을마을에는 오늘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명의 청년이 가져온 젊음과 열정. 그리고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 이 둘이 만나 노을마을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